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사활하고 수상전은 아무래도 조금 수읽기를 하는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흑돌 이쪽에 좌하기 쪽에 있는 돌들 전체가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백돌도 4점이 흑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양쪽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상황에서 흑이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은 백한테 패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백한테 패라는 빌미도 주지 않고 이 돌들을 깨끗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일감이 있지만 그래도 단연코 떠오르는 그런 일감은 역시 돌을 양단수를 쳐가는 수입니다. 자, 양단수를 쳤을 때 일단 돌을 잡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를 빼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밑에를 도망갈 일은 없겠죠.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2점을 살려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가 이제 중요한데, 흑이 만약에 뒤로 메꾸는 것은 백이 요 한 점을 제압을 해서 그대로 이건 패가 됩니다. 근데 패이기도 하지만 다소 좀 흑한테 안 좋은 패라고 느껴지는 것이 백선패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이 여기를 막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반드시 따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따냈을 때가, 자, 얼핏 보면 이거 자체로 그냥 백돌이 제압을 당한 형태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 돌이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여지 자체도 없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백이 4번으로 도망가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흑한테 맞불작전으로 공격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가 흑이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자, 일단 단수를 치고 보니까 막상 받기가 만만치가 않죠. 이어가면은 그대로 여기를 지금 단수 치는 이 돌이 지금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대로 촉촉수로 되려 흑돌이 잡히고 맙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단수를 이렇게 쳐서 백이 여기를 따내고 나면은 패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이거는 완벽하게 백선패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일단 이런 패를 하는 요령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흑이 여기를 잇더라도 최소한으로 지금 흑선패가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지금 꼭 이겨내야 하는 국면이라면은 이걸 따내면서 백이 패감이 없을 때 여기까지 해소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일단 패가 났기 때문에 정답도는 아니지만 이런 패의 요령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패를 예를 들어서 실전에 뭐 이미 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패가 났는데 패는 어차피 질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걸 두고 흑이 따냈는데 패감을 어딘가 쓰고, 패감이 어딘가 있겠죠. 백이 따내면은 이때 이제 흑이 패감이 없다면 결국은 큰 자리를 한 번을 가고 백한테 이 패를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큰 자리를 가겠죠. 요렇게 연타를 2번 하는 정도인데, 만약에 패감이 없다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패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감이 없어서 큰 자리를 가면 백이 여기를 해소가 아닌 해소를 하게 돼요. 이게 왜 해소가 아니냐면 흑이 큰 자리를 갔는데 지금 백이 다른 데를 두면 다시 패가 되기 때문이에요. 2단패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따내면 한 번을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자리를. 한 번을 더 갈 수 있다는 거는 뭐 10집이 됐든 15집이 됐든 큰 자리를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패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런 2단패를 했을 때는 그런 그 다음 수읽기를 살짝 해주고 해야지 정확하게 수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패가 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때 흑이 단수를 치고 나서 뭔가 좀 따내는 게 약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따낸 것이 약간 아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어가는 것이 또 약간 생각해 봄직합니다. 백이 이쪽을 이으면은 그때 뒤로 단수를 쳐서 이것은 이제 흑이 수상전을 멋지게 승리로 이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웬걸 백이 여기를 잇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그럼 이때 패가 또 나게 되는 그런 국면이 되는데, 이때 이제 패를 하는 요령이 또 재밌습니다. 이게 패 모양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먼저 따내게 되면은 백도 이제 이쪽을 뒤로 메꿔가지고 결국은 흑이 뒤로 쳤을 때 백이 선패가 되죠. 자, 그래서 흑이 선패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뒤로 메꿔가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를 쳤을 때 흑이 따서 선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패가 나는 상황이라면 사실 선패 운패를 계산을 안 한다면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2단 패를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흑이 이겼을 때는 어차피 비슷한데 백이 이겼을 때 흑이 다른 데 연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길 뒀을 때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지금 흑선패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백도 요 패로 말이죠. 이럴 때 요령이 이 패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길 먼저 단수 치는 수가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따내야 되는데 그때 막아서 자, 이제는 백이 선패를 만들 수가 있죠. 가뜩이나 패가 지금 단패가 난 것도 어려운데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백선패까지 내주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쉽게도 요 일감으로 떠오르는 그냥 단수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2감 들어가야죠. 2감은 바로 이쪽을 치는 것이 기똥차입니다. 자, 백이 여길 이으면 이렇게 두는 아이디어가 지금 숨어서 기다리고 있죠. 바로 연단수로 이렇게 탁탁탁 돌려차기를 해버리면 백이 갈 데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완벽한 콤비네이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건 말이죠. 이때 이도를 살리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백이 그대로 이쪽을 단수를 쳐요. 만약에 따내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패가 됩니다. 무슨 패죠? 2단 패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이걸 치고 나서 그냥 패를 한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말이죠. 사실은 이것마저도 보류하는 것도 있어요. 한번 두고 백한테 따내세요 하고 흑한테 한번 또 두고 백한테 또 따내세요 하고 흑이 한 번을 또 두면은 아직도 이게 패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게 백이 여기를 함부로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또 따내야 되는데 흑이 무려 4번을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2단 패 같은 경우에 이 패를 만들고 나서 고수와 하수의 그 다음 콤비네이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패 이후에 누가 집을 많이 받아가는지는 그때 이제 술기 센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뒀을 때는 여길 두면은 이렇게 둬도 됩니다. 흑이 어차피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면 백이 여기를 쳤을 때 오히려 흑돌이 그냥 잡히기 때문에 백이 여길 치나 이쪽을 치나 흑은 따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뒤로 메꾸는 걸 잠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따내고 글쎄요, 뭐 이렇게 비기라고 지금 더 좋아할 수가 없겠죠. 네, 지금 와중에 흑이 선비기 아니라 후비기죠. 네, 백이 지금 선수로 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쉽게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여기도 그렇고 백이 자꾸 이쪽을 이어가거든요. 이 자리를 이어가죠. 그러면 뭔가 좀 이쪽을 적의 급소, 나의 급소처럼 끊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딱딱딱 콤비네이션으로 뭔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돌을 덜어내고 보면은 이때 수를 매끄러 갈 수가 없죠. 이렇게 폴짝 뛰어야 되는데 백이 단수를 쳐도 되고 백이 이렇게 찌르고 난 다음에 손을 빼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백이 그냥 잡은 모습이죠. 한 큰 자리까지 가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끊는 것도 오히려 이적행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반대쪽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도 일단 가볍게 이 자리를 한번 따내주고 그리고 흑이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이어준다면 너무 좋겠죠. 오히려 흑이 잡아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뒤로 단수를 치고 따내고 오히려 흑돌이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생각할 수는 뭔가 뒤로 메꾸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걸 둬서 백이 느는 걸 기다렸다가 요렇게 치면은 그래도 패가 됩니다. 이것도 흑의 선패이긴 하지만 흑의 준비된 비장의 무기 바로 이쪽을 끊어가지고 요 교환을 절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이
한 점을 따냈을 때 자충이 되게 만드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수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수읽기는 정말 기가 막힌 혼자만의 수읽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수읽기는 결국 착각이란 얘기예요. 네.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서 혼자만의 수읽기를 하게 되는 거는 수읽기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쪽을 늘질 않아요. 자, 어떻게 두면 될까요? 여러 가지 응수가 있는데 요렇게 있는 것은 이제 흑도 여기를 젖혀가지고 이것도 백이 단수를 치면 이어가지고 되려 백이 유가무가로 잡힙니다. 그래서 백도 이쪽을 이제 집어넣어서 흑이 선패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흑이 이쪽을 잇는 것도 이제 변화도가 있는데 뒤로 메꾸는 것은 오히려 백이 유가무가로 잡힙니다. 하지만 백이 요 한 집을 마련을 한 다음에 흑이 뒤로 메꾸면은 후수비기여도 만족을 하고요. 흑이 만약에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쳐서 자, 어쨌든 패를 만들었죠, 백이. 근데 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더 좋은 수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를 잇는 거죠. 일단 안쪽에서 메꾸는 거는 수상전이 넌센스죠. 항상 안쪽으로 메꾸는 게 좋은 수가 될 경우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깥쪽으로 메꿔야 되는데 자, 일단 바깥쪽으로 메꿨을 때 이 한 점을 살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은 요 지금 백이 여기 4번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를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또 기똥차 보입니다. 백이 미끼를 덥석 물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다시 이겨갈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백이 독사과를 꽉 물었기 때문이죠. 이 돌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백은 그대로 여기를 단수를 치고 나면 흑이 환격으로 만들려면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백은 요 두 점을 따내버리죠. 자, 그래서 흑은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 백이 따내고 흑이 따내고 백이 따내서 흑의 실패가 되게 되죠. 자, 이래가지고 수상전의 기본 형태는 다 따라갔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길 두는 거예요. 그러면 흑이 안쪽은 어차피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깥쪽에서 뭔가 좀 궁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욕심을 부려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쉽게 수상전을 해도 흑이 잡히죠. 만약에 이런 게 지금 실전에 나오셨다면 요 수하고 더 좋은 수를 찾는 노력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수읽기를 하실 수 있다면 요 마지막 수를 발견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집으로도 방금 전에 보셨던 최선의 결과도랑 10집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0집이 차이가 넘겠죠. 그 정도는 날 것 같아요. 대충 어림짐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실패도를 봤을 때도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깥쪽을 둬도 백이 이쪽을 있죠. 그래서 그 수를 못 두게 제한을 시키는 아주 우직한 바둑에서 금기되는 빈삼각의 묘수가 있습니다. 여길 둬서 제발 여길 먼저 두지 못하게 지금 제한을 시키는 거죠. 단수를 치고 백이 이을 때 바로 연단수 둬서 이거는 이제 백이 딱 걸렸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선 이걸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백은 어디만 둘 수 있죠? 오직 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둬도 흑이 이렇게 두면은 이제 다 된 밥에 재가 빠지죠. 다시 패가 납니다. 이거는. 근데 흑이 이쪽을 단수 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치면은 이 두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게임 오버죠. 그렇다고 백이 뭐 이렇게 밑으로 두는 것은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다시 백돌이 잡힙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바로 여기를 잇는 한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콤비네이션이 필요합니다. 흑이 그대로 무턱대고 이거는 내가 이겼네. 이렇게 수읽기를 한다면 이것도 혼자만의 수읽기가 되는 거죠. 백이 이렇게 한 집을 딱 내버리면 흑은 빅을 내주거나 패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패는 당연히 실패해요. 백이 다른 데를 연타를 2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수를 굶어야 되니까 당연히 실패가 됩니다. 큰 차이죠. 그렇다고 여기를 단수를 치면은 아까 보셨던 변화 중에 하나죠. 백이 뒤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되면 패가 난 것도 억울한데 백선패가 돼버리죠. 대실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이게 사실 급소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급소거든요. 백이 여기 수순을 먼저 가긴 하지만 요 6번 자리가 급소입니다.
그래서 그 흑이 급소를 여길도도 백이 늘죠. 자, 이럴 때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급소 자리가 최종 전투에서는 급소 자리가 하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를 급소를 때려가는 것이 일품맥점이 됩니다. 자, 일단은 뒤로 메꾸는 건 수상전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뭐 한 점을 이렇게 제압하는 것도 여기를 끊어버리면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둘 때 이미 지금 유가무가라서 흑이 굳이 둘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백은 오로지 여기를 나가는 한 수인데요. 얼핏 보면 빅입니다. 이렇게 뭐 잡아서 이거 빅인데 손을 빼도 빅인데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마지막 콤비네이션이 이 사석을 활용해서 그대로 단수를 치는 수가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따내면 단수 치면 따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백이 여길 치면은 자, 흑이 이 한 점을 따냅니다. 그리고 백이 두 점을 다시 따내겠죠? 그때 흑이 요 한 점을 다시 따내는 계속 되따내는 콤비네이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유가무가로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11번까지 요 콤비네이션을 완벽하게 읽으셨다면 정말 정확하게 수읽기를 하신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맥점이 여러 가지가 보이다 보니까 좀 혼동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혼자만의 수읽기를 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혼자만의 수읽기를 하기가 좋은 문제가 수읽기 단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정답을 다시 따라가면 여기를 우직하게 둬서 백이 이쪽 있는 타이밍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계속해서 급소가 되는 자리, 패를 만드는 급소, 빅을 만드는 급소, 요 급소가 되는 자리를 지금 흑이 먼저 선점을 해서 백이 요 한 점을 유가무가를 피하기 위해서 잡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안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상전에서 항상 안쪽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바깥쪽이 기본이긴 하지만 이런 최후의 상황에서는 안쪽이 급소가 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걸 따내면은 그대로 수상전을 이기면 되고요. 백이 만약에 따내지 않고 여길 치면은 이렇게 한 번 따내고 백이 다시 따내고 흑이 되따내서 이 백돌들을 유가무가로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기보다는 굉장히 절묘한 변화들이 많이 숨어있는 그런 재밌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